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게 콜라가 사실은 소화제였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오늘도 약간 흥미로운 주제로 저희가 병원에서 쓰이는 이 의료 도구들에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거 뭐죠? 이거 청진기. 청진기.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요 테이블 위에 청진기가 몇 가지 있게요? 3개 다? 아, 2개? 요 2개가 사실 청진기처럼 4개 있어요. 4개? 그 1800년대 중반에 프랑스 의사가 르네이액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청진기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청진하는 법을 직접 청진법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굉장히 민망하지만 상체를 벗기고 내 귀를 갖다 대는 거예요. 민망하죠, 듣기만 해도. 그랬는데 이제 애들이 왜 워키토키 놀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이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귀에다 대고 말하면 크게 들리는 걸 하고 그 사람이 거기서 착안해서 귀족 부인에 직접 가는 게 아니고 듣는. 그쵸. 이렇게 했더니 잘 들리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최초의 청진기 개발자라고 한 거는 처음에 이렇게 종이로 썼던 걸 대나무 통 딱 요만해요. 25cm, 2.5cm 직경이니까 정말 요만해요. 네. 이렇게 나무통으로 만들어서 분리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제 유명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제가 전공의 때 썼던 이런 거죠. 요게 2개가 있고 요게 판때기를 해서 청진하는 거. 요게 2번째. 그리고 3번째, 이거 잘 안 써요. 저는 쓰는데요. 전자청진기. 이건 뭘까요? 이거 전자청진기예요. 소리를 증폭해서 나중에 이제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지만 녹음도 할 수 있고 파형을 분석할 수 있는. 이게 제가 옛날에 그 초기 교수 때 미국 학회 갔을 때 $700인가 $800인데 현장 학회 참가자 특별 할인 $400 해가지고 산 거예요. 지금도 한 그 정도쯤 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이게 10여 년 전에 청진기가 사라진다라고 에릭 토폴이라는 심장학자가 주장했던 휴대용 심초음파예요. 사실은 간접적으로 듣는 것보다 초음파로 직접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딱 핸드폰 크기죠. 이렇게 해서 직접 요 젤리를 바르고 하면은 팔 올려보세요. 몸 안에 있는 혈관 그리고 심장 모양을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는. 근데 여기까지 발전을 했죠. 이거는 이제 개인이 쓰라고 만든 거긴 하지만 의료 장비이기도 하고요. 개인이 사기엔 너무 비싸요. 1000만 원 정도쯤 하거든요. 이거 하나.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 때 동물 실험할 때 쓰는 장비로 가지고 있어서 확 쓰기는 쓰는데요. 제가 늘 말하지만 IT 장비는 18개월마다 2배씩 발전하면서 가격도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 초음파도 냉장고만한 거 몇억 원이었다가 점점 소형화되는 것처럼 나온 지 한 10여 년쯤 됐지만 이것도 점점 더 소형화되고 점점 싸지면 개인이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청진기가 사라진다. 저는 그 말에 반대예요.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청진기는 이 정도 알아보고요. 혹시 뭐 다른 거 하나 정도만 더 궁금한 거 있어요? 메스. 칼이요? 칼. 네. 메스는 왜 궁금해요? 그 흔히 그 의료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수술할 때 메스 이렇게 하면서 메스. 그 이제 청진기 원리랑 이제 종이 말아서 한 거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이집트 시대부터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아참, 의학 역사하고 대가들이 얘기할 때 우리 이 방법은 언제부터 시작됐다 딱 똑같은 거 아세요? 왜냐면 소스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최초의 의학 교과서가 이버스 파피루스라고 기원전 1500년경에 쓰여졌는데 거기 서문에 보면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했던 기록을 모아서라고 돼 있기 때문에 기원전 1500 더하기 2000 하면 기원전 3500이잖아요. 거기 증상에 대한 진단명, 어떤 원리, 어떤 식으로 진단하고 치료하고 약을 쓰면 어떻게 한다가 써 있기 때문에
의학 교과서라 그러는데요. 거기 보면 기원전에도 막 수술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원리로 보면 제일 오래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수술은 12,000년 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000년 전에 이제 신석기 시대 유물을, 해골 유물을 보면 동그랗게 인위적으로 자르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뼈에 구멍이 있어요. 네. 그게 수술일까요? 죽은 다음에 잘라낸 걸까요? 수술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왜 수술인? 그걸 굳이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할 수도 있죠.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그 고고학은 이제 근거를 가지고 추정하는 학문인데요. 죽은 다음에 따냈으면 뼈가 자랄 수가 없겠죠. 그럼 깨끗하게 있어서 고고학자들은 이거 죽은 다음에 주술이나 제사 때문에 한다고 얘기를 할 건데 그 뼈를 자세히 보면 동그랗게 잘라낸 앞쪽으로 뼈가 자라나는 흔적이 있어요. 이건 살아있을 때 이거를 한 이후에 사람이 살아있었다는 의미로 이거는 뭔가 뇌에 있는 걸 해결하려고 뼈를 잘라내서 수술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때 메스 있었을까요? 없었죠. 금속 있었어요? 없었죠. 청동기 시대가 딱 그때쯤 시작돼서 그때 그걸 하려면 이게 쇠가 아니고 아마도 뭐 사슴 뿌리던 마제석기라 그러죠. 석재 도구로도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걸 근거로 이제 돌로 만든 기구도 모든 걸 자를 수 있었겠구나. 뼈도 자르는데 이런 식으로 추출한 거예요. 어쨌든 청진기는 내과 의사의 상징이고요. 메스, 수술용 칼은 외과 의사의 상징이지만 옛날부터 쓰고 있었고 같은 용도지만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돌로 잘라냈지만 지금은 자르는 부위를 CT, MRI, 즉 한 목적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아픈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의미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장비 중에 청진기랑 메스 알아봤는데요.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부 목적에 따라서 조금 변형되지만 크게는 어떤 방법으로 해도 최종 목적은 아픈 환자를 도와주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